자, 문제 21번부터 3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 경비등 송금 명세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2023년도 1월 10일자 거, 현대개발 거가 되어 있고요. 성명은 이종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가 몇 번이냐면은 상대방 은행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개발에 있는, 그러니까 은행명을 적어둬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088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CD는 088입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1-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조회입니다. 자, 여기에 그 G80에 해당하는 제네시스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차량 번호는 315나 5678이다. 여러분들 등록해 놓은 게 정확하면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고정자산 코드는 001000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돼 있으면 있어요. 그럼 3번. 기본상 5번, 경비구분은 500번대다. 아니죠. 경비구분은 800번대예요. 3번이 틀렸고요. 그럼 4번. 10. 보험기간은 23년도 2월 5일부터 24년도 2월 4일까지다. 맞죠? 그래서 경비구분은 800번대로 해줘야 되는 거를 500번대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틀린 부분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부터 25번까지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전표 입력 장부에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 3월 말 기업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1월 1일부터 3월 말로 할게요. 보통예금 98500 기업은행 코드번호 잔액이죠. 자, 잔액 얼마냐면은 956500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 코드는 9565만원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어떤 거 입력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렇죠. 요거에 대한 문제죠. 자, 5165만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문제 1-3번에 우리 기업은행에 입력 간파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22번은 제가 얘기 안 한 거 있죠. 1-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력이 돼 있어야지 정확한 잔액이 9565만원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문제입니다. 5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하면 되고요. 외상매출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잡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코드 번호가 다 있어요. 이번에 이제 나오는 코드 번호가 이제 체크를 하자면은 1116번 우주산업, 그 다음에 2040번 클린기업, 3150번 비전통상, 4820번 하남전자입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를 1116번에서 4820으로 또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잔액이 맞냐 안 맞냐 한번 봅시다. 자, 잔액은 우주산업은 550만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클린기업은 1760만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비전통상은 1100만원입니다. 맞죠? 하남전자가 틀렸어요.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산업과는 입력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냥 맞는 거 확인만 해주면 되고요. 2040번 클린기업은 제가 입력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4월 30일자에 입력을 했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부분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전 통상입니다. 비전 통상은 자, 내가 입력한 바는 없어요. 넘어가고요. 하남전자 주식회사도 내가 입력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이제 틀린 게 맞아지고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은 2-1번에 입력했던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요걸 입력해야지 정확하게 1760만원이 나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입력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잔액이 44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입력이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이 AT 자격 시험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게 문제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정답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준복 정답은 웬만하면은 없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4번은 답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분기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계정의 증가액은 얼마냐? 자, 7월부터 9월달까지 3, 4분기죠. 자, 보통예금이고요. 국민은행 98100 이렇게 주면 돼요. 자, 얼마 증가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뭐 저기 증가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저도 이 문제 처음이라 179-320-025가 마지막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162-52354가 시작 잔액이 돼요. 그러면은 이 금액만큼 차익을 찾으면 되겠죠. 차액 이렇게. 그럼 얼마 증가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면은 보통예금 계정의 증가액을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 차면만 놓고 봐도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증가액만 자 한번 봅시다. 증가액 보면 차변에 있는 것만 보면 돼요. 1000만원 550만원 4767 얼마니까 336976711이에요. 자, 그러면은 증가액은 얼마냐? 336976711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되고요. 이 문제는 2-3번 부동산 임대 공간 명세서에 해당하는 간주 임대료를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요 두 개에 해당하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증가액을 찾는 거는 차변에 대한 증가액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답지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차변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문제 나올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6번, 27번 문제는 1월계표에 줘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월계표 클릭합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1-4분기에 발생한 임차료 제조입니다.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요. 임차료가 제조예요. 제조예요. 제조. 왜냐,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제가 본 거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조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금액은 150만원이고요. 자, 그래서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150만원입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몇 번이에요? 그렇죠. 1-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 현대개발에 해당하는 문제.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했고요. 자, 그래서 임차료는 제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제조를 합쳐서 150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관련된 문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7번 문제입니다. 2-4분기 4에서 6월 발생한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2-4분기면은 4에서 6월이에요. 제품 매출입니다. 그럼 매출로 봐야 되겠죠? 밑으로 봐서 오케이, 매출.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오른쪽 총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35174-530입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총계를 보아하니 이 문제에서 입력해 놓은 내역이 존재를 할 겁니다. 오케이, 하나 찾았고요. 자, 2개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4월 말자에 입력했던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이 제품 매출로 입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일자 거로 보면은 그 3% 할인된 금액 있죠. 그거에 대한 할인에 대한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 공기청정기가 이제 있고 2-1번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3억 3,517만 4,530원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1번과 2-2번에 정확하게 입력한다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클릭합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12월입니다. 영업의 비용 찾아볼까요? 영업의 비용이라면은 제가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이자 비용 제가 입력을 해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보면 얼마냐면은 14907,000입니다. 이 문제는 3-1번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에 관련된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보시면은 제가 12월 말자에 자, 여기 차입금 이자 미지급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조교에 적어놓은 거 있죠. 거래처명은 3-1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14907,000원이 나와요. 자, 29번부터 35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3월 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3월로 해줍니다. 밑에 유형자산 이제 보시면은 비유동자산 차량 운반구 금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9,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9,6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00만원 이제 차감된 9,600만원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입력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존재를 할 터. 그렇죠. 1-2번의 문제가 6천만원에 해당하는 제네시스를 구입한 내역입니다. 메인 메시지표에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해야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입력해 있는 내역을 보시면 되고요. 30번 문제입니다. 자, 3월 말 자본잉여금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본잉여금, 자, 찾아볼게요. 자본에 있죠?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금액은 얼마냐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하나뿐입니다. 3,615만원입니다. 이거는 입력한 바가 있죠. 1-3번에 입력을 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자본금 증가한 문제 있죠? 요거죠. 그렇죠. 1-3번에 나가는 주식 발행 초과금 3,415만원이 있어야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12월입니다. 자, 건물의 장부 금액이니까 비유동자산에 보시면 유형자산 있죠. 건물, 자, 봅시다. 자,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2억 1,400만원으로 보아줘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2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상각 누계액 자체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건물에서 이제 보면 되고요. 건물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2-4번에 해당하는 요 부분 있죠. 202번 건물.
요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금액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4번에 일반 전표에 우리가 입력했던 거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2025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문제도 똑같아요. 아까 요 문제도 2-4번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32번도 2-4번에 대한 문제가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계장치에 자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2-4번에 해당하는 25만원짜리 있죠. 그 25만원짜리에 해당하는 이 기계장치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기말 제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제품에, 자, 보시면 돼요.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에 보시면은 제품 얼마냐면은 3,100만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했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3-2번 해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기말재고액에 대한 문제고요. 아까 67,500원이었나요? 거기에 500개를 곱해주면은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이 기말재고액에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 다 대체하면은 3,100만원까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34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특허권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자, 보시면은 여기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특허권 얼마냐면은 445만원이 됩니다. 요것도 똑같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고요. 3-2번에 해당하는 자동결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취득은 5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5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각액이 55만원만큼 우리가 입력을 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하고 나서 직접법을 적용하다 보니 금액이 445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입력했던 문제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35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12월 말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냐면은 383,052 1041입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장부 조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입력했던 내역이 꼭 하나씩은 존재를 합니다. 그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존재 안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거의 틀린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4회차부터 63회차까지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입력한 내역이 다 정답으로 나오더라. 거기서 하나하나가 다 점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문제 4번 원천 재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